그 세무사 기출문제 본 거 있죠? 자, 이것을요 잠깐 먼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모의고사 봤던 이 문제는요, 전부 우리 감정평가에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기억 안 나죠? 감정평가에서 봤는데.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문제는요, 세무사 기출문제, 이것은 세무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민법 총칙만 봐요. 이 사람들은요, 민법 총칙. 민법 총칙에서 40문제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18문제, 나머지가요 뭐 22문제가 그런가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의 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18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총칙에서만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르죠. 민법 총칙에서 40문제를 내니까, 알죠?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는 부분에서 40문제 내니까 어때요? 구석구석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범위보다는 어쩌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고요. 옛날에 세무사 시험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무사 시험 너무너무 간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조금 지문이 길어지고 올해도 조금 지문이 길어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오면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지문이 한 2개인가 3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뭐냐면,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나머지 것을 먼저 해결을 하죠. 나머지 것이 아무 문제 없으면 그 놈이 무조건 답이에요. 모르는 거 지문이 나왔을 때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공부를 하면은 3문제는 3개 지문을 명확히 알거든요. 알겠죠? 나머지 2개가 이제 문제죠. 모르는 지문 하나 하고, 예를 들었어요. 근데 모든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무사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모르는 지문이 뜰 거예요. 지문, 문제가 아니고 지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모르는 지문이 답으로 됐을 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모르는 지문이 나왔더라도 답이 눈에 딱 보이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느끼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지문은 한 4개 정도가 나오고 그 4개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 90점 정도잖아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것은 그 몇 개 때문에 떨어진 거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할 때요, 시험 치고 끝나면 학생들 수준이 시험 치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물어봐. 야, 너 그 3번에 그 뭐지, 통정의 표시 그거 다 몇 번을 했어? 이렇게. 나도 그거 궁금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은 3번이라고 그래. 정답 2번인데, 나는 2번인데 어떡하지? 아니요, 그 3번이라. 나 분명히 기억나. 그래. 그러면 나도 그 둘 중 하나가 헷갈려가지고 나는 2번이 했는데 저쪽에 3번이라고 하니까 그냥 답이 그냥 3번이 된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죠. 근데 또 옆에서, 야, 그 저당권 몇 번이라고 그랬어? 그것도 나도 헷갈렸어. 똑같이. 비슷비슷하니까 다.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저당권 그거 2번으로 했어. 나는 4번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도 뭐란다. 나도 4번인데 어떡하지? 그럼 벌써 2개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다 이제 포기가 되죠. 아직도 몇 문제가 남았는데, 38문제가 남았는데, 실제로 그러고 그 말한 사람이 맞는 것도 틀린지도 알아 몰라.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있으면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죠. 알겠죠? 이건 차라리 이렇게 있다가 그냥 지진 일어나가지고 이 건물이 땅속으로 꺼졌으면 좋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혀 쓸데없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 보다 보면 기습적으로 이걸 이제 봤는데, 기습적으로나 저거나 똑같고, 이 문제는 언제 봐야 되는 문제냐? 여러분들이 10월 말에 봐야 되는 문제죠. 우리 1년 공부하고 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세무사 시험은 올해 이제 시험 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이제 또 세무사 또 1차 시험이 또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해가지고 1년 공부하고 나서 보는 문제잖아, 이게. 근데 우리는요, 지금 몇 개월 안 돼,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과 을과 계약을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래 되겠죠? 1번.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맨 끝에 줄고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 이렇게. 의사 해석을 다 뭘로 말한다? 거기다 써요.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 이렇게. 2번. 지금 봐봐. 갑을 모두라고 그랬죠. 갑을 모두. 4번 봐봐. 갑과 을 모두라고 돼 있죠. 그럼 두 사람 다 이 말이죠. 무슨 죄예요?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는 무슨 죄예요?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어요? 의사대로죠. 그럼 반제. 2번. 갑과 을 모두 갑이 당사자라고. 거기 줄고요. 2번에 갑이 당사자라고. 그럼 맨 끝에 갑이 당사자죠.
자, 4번 봐봐요. 갑각을 모두 병이 당사자라고. 병이. 그럼 누가 당사자예요? 그럼 병이 당사자죠. 무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 당사자가 갑과 병 중 누구인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줄고요.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써 거기 표시주의라고 써. 표시주의. 옆줄 긋고 상대방의 입장 이렇게 상대방. 표시주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는가.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는가. 그래서 뭐죠? 을의 입장에서 을이 상대방이죠.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갑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가 돼. 갑이. 그럼 누구다? 그럼 갑이지 뭐예요? 상대방이 이해했단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2번, 3번, 4번은 다 무슨 주예요? 의사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어?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계약 당사자 간에서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똑같아. 알겠죠?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겠죠? 을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병이 계약의 당사자여야 돼. 그럼 누가 계약의 당사자다? 병이다. 병이죠. 그러면 알겠죠? 이것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허무인은 뭐죠? 가공의 임무를 내줬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원래 없어 이 지구상에. 근데 병의 이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저 사람이 갑이 누군 줄 알았다. 병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병이 계약의 당사자죠. 무슨지? 의사주의잖아. 의사주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죠. 5번. 자, 2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표시되거나 표시동그라미 상대방이 알려진 동그라미 동기 줄고 반사회 질서 줄고 반사회 질서를 말한다? 불법이라고 얘기해. 불법. 그것을 동기의 불법이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옆줄 긋고서 동기의 차고 이렇게. 동기의 차고 옆줄 긋고 취소 이렇게. 취소. 자, 2번은요. 부동산 매매 이중 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줄고 적극적으로 가담. 그러니까 맨 끝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 3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동그라미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4번. 조건이 또 나왔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그걸 뭐라고 한다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을 뭐라고 한다고? 불법이다. 불법. 뭐가 불법이다? 조건이 불법이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전부. 그래서 법률 행위가 무효. 그렇게. 조건만 무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부동산의 이중 매매가 또 나왔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무효다 이 말이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옆줄 긋고 추인 X 추인 X 이렇게 추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3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강행법규에 위반 줄과 강행법규 위반. 그것은 무효이죠. 무효. 이런 강행법규 위반 무효죠. 그다음 써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이 뭐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죠. 강행법규에 위반되죠. 그럼 무효이죠. 그러면 표현대로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 끝에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 분배에 관한 약정. 이건 뭐하고 똑같아? 세무사법 위반 줄거 봐. 변호사법 위반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세무사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세무사 시험이니까. 변호사니까 변호사법 위반이다. 강행법규 위반이죠. 알았죠? 세무사 아닌 사람이 세무를 대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건 자격 있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자격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명의되어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3번 강행법규의 위반 줄고 그건 무효죠. 무효는 누가 주장해?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 그가 자기가요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죠.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신이치게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문제는 여러분요, 문제집 보면 강행법규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신의 성실 원칙. 이런 봐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는 거잖아요. 따지지 말고. 강행법규 위반했어.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 문제집에 보면 목적의 적법성 보면 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라고요. 1번에 아마 집은 1번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요, 4번.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의 효력규정에 일부가 강행법규의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줄과 일부가 면 그때 무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고 되어 있죠? 강행법규 줄 것이고서 약관법 16조. 약관법 16조. 그럼 약관법 16조가 뭐라 나왔다? 일부 무효로 뭐라 나와서 일부만 무효라고 되어 있어. 약관법 16조는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 이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보시면 어떻게 되냐?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먼저 어떻게 하냐? 개별 법령 줄거. 개별 법령. 그래서 약관법 16조죠. 개별 법령의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줄거. 없으면 맨 끝에 전부 무효가 된다 줄거. 그것을 뭐란다? 137조가 적용 이 말이죠. 137조 적용. 나중에요, 오늘 여기 부분에요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일부 무효 이렇게. 자, 그럼 5번은요.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령행위가 무효 또는 효력이 제한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에 뭐에 따른다?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고. 자, 4번은요. 대리죠. 옳지 않은 것. 참 이건 참 애매하죠. 여러분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여러분요, 우리 책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페이지 124페이지 봐봐. 24. 그러면 강의 노트 가지고 있죠? 이거. 혹시 안 받으셨어요? 24. 어디냐면 표현대리. 24 봤어요? 아니 그거 보라고 24. 떨지 말고. 남의 거 보면 너무 좋아하지 마요. 내 것도 소중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 친구는 저 안 가져와가지고 할 수 없이 저거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자기 것도 좋으니까 자기 것만 봐도 돼요. 24표 보면 제 125조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죠. 125조 표현대리 되어 있죠. 오른쪽에. 거기에 3번에요. 3번에 디귿 한번 봐봐. 디귿.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외양이 뭐죠? 겉모습이죠.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아지하고 방임하는 경우 여기까지 가로묶어. 이것을 뭐라 한다? 사실상 용태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이 사실상 용태도 대리권 수의 추다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앞에를 다 빼버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냥 이 판례요, 지금 이 판례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사실상의 용태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거 판례 보면 뭐라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요, 아니고 방임한 경우, 다시 말하면 사실상 용태의 경우도 대리권 수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판례에. 그런데요, 앞에가 진짜 중요한데 앞에를 뚝 떼버리고요. 갑자기 뒤에요. 누가 이걸 사실상 용태가 뭐라고 아는 사람이, 이 판례를 안 본 사람도 엄청 많을 건데, 지금 여기는 적어놨으니까 다행이지, 그나마. 이걸 모르는 사람, 알아도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참 심하죠, 진짜로. 이게 이제 판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걸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실상 용태도 초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2번,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누구한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딱 거기만. 그런데요, 이거 4번은 틀린 사람은 없겠죠?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된다. 그래서 1번은 몰라도 답이 있죠. 이런 경우는 좋은 거죠.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답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건 관계없는데, 만약에 1번이 답이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럴 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거죠, 학생들은. 무슨, 내 말, 아까 얘기했던 게 이해되시죠? 그럼 명확하게 이렇게 답이 딱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무슨 지문이 나왔는지 기억도 없어. 그런데 답이 없었어, 답이. 알겠죠? 근데 그놈이 답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배우지 않은 것이 시험에 나왔다는 둥, 이제 아주 온 동네 유언부회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막 유출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자, 저 4번은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수권행위가 뭐요?
의사표시죠. 내가 몇 백 번 얘기했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한다, 묵시적으로 한다,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5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줄과 자기와 법률행위면 그때 자기와 법률행위 자기 계약이죠. 바로 밑에요. 쌍방대리, 쌍방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가운데 쌍방대리 채무이행 줄과 채무이행은요 본인의 허락 X,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됐죠? 자 5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정답 3번이에요. 1번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긴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대리권 수역. 가장 대표적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권한을 넘고 법정대리 줄고 일상가사 대리권. 3번은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항상 봐봐. 대리권 소멸했죠. 그럼 무권대리죠.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죠. 이 선의무과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정당한 이유라고 하죠. 정당한 이유. 그럼 무조건 무슨 대리가 돼? 표현대리가 돼. 우리가요 125조에서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129조 선의무과실, 126조에서는 뭘 한다? 정당한 이유. 똑같이 얘기하죠. 4번 표현대리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 줄과 권리외관이라는 것은 뭐냐? 권리가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외관, 겉으로 보기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관이 뭐죠? 겉으로, 바깥에 있자죠? 외관, 겉으로 보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걸 권리외관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번은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우리가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는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정답도 간단하죠. 5번이죠. 자 6번은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몇 개월이냐면 원래는요 제한능력자는요 1개월 이상이에요. 우리는 거기다가요 무권대리는 상당한 기간 이렇게 뒤에 나와 3번에 무권대리는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한테 물어봐. 당신 아들이 팔았는데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때는 반드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돼. 우리는 상당한 기간이지만 알겠죠?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추인할 것이냐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촉구 동그라미 촉구를 뭐란다? 최고라고 그래.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 동그라미 이것을 뭐란다? 발신주의라고 얘기해. 발신주의. 우리가 발신주의가 6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게요.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봐. 왜 그러는가? 봐봐. 우리죠 미성년자의 법령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 미성년자 법령행위 유효죠. 그래서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유효인데 원칙은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취소한다는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그런데 무권대리 봐봐. 무권대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효. 그런데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려? 무효가 돼.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돼. 미성년자 법령행위는 유효잖아. 취소는 유효잖아요. 취소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유효가 유효로 굳는 거예요. 무효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는 유효가 되고 무효는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무효죠.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는 유효죠. 유효인데 어떻게 할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1번하고 3번을 봐봐. 3번은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줄고 아까 우리 1번에서 말했죠. 제한능력자는 1개월의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 확답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줄고 발하지 아니할 때 발동남하고 발신주예요. 그럼 벌써 두 개 났죠? 우리가 무권대리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효니까 추인하려면 추인한다고 해야 되는데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여전히 계속 뭐가 된다? 무효죠. 그럼 무효는 뭐다? 추인을 만 것이다? 거절. 추인한 것을 보다 틀렸죠. 거절이죠. 거절. 알겠죠? 3번이 정답이죠. 2번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2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줄고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걸 이퀄 유동적 무효죠. 무권대리를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추인 동그라미 추인. 추인 그러면 더 이상 뭘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줄고 추인할 수 있는 후 이퀄. 추인할 수 있는 후는 뭐냐? 능력자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 그 다음에 줄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은 채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줄고 이행을 청구 그러면 추인이야. 추인 동그라미 취소 X. 추인을 뭘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정답 3번이죠. 7번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동그라미 효력. 거기다 써 성립 그러면 안 돼. 7번에 1번 성립 그러면 안 돼. 발생이나 조미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령이 부관이죠. 자 2번은요. 2번 장래의 사실이라도 그것이 장래에 반드시 실현 줄고 반드시 실현 우리 것을 뭐라고 그래? 기한이라고 얘기를 해. 기한. 불확실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 끝에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았다 줄고 확정되지 않았다 그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죠. 불확정 기한에서 보신 게 뭐가 있어요? 갑이 사망할 때 갑은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자 3번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는 어떻게 한다? 줄고 법률행위에 해서. 그럼 법률행위에 해서가 어떻게 하냐? 4번 부관에 표시된 사실에 줄고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앞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말한다. 두 번째 줄 가운데 정지조건이라고 그래. 조건. 그걸 정지조건. 그냥 조건이어야 되겠죠? 정지조건 봐봐. 그럼 정지조건은 뭐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합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사실이 뭐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알겠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말한다.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자 5번을 보면요.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성취 플러스. 알겠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무효잖아요. 무효로 하고 정지 조건 플러스. 그럼 뭐가 돼? 조건 없는 법률행위. 5번. 이거 들은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이 높겠죠. 자 8번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줄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걸 뭐라 하죠? 두 사람한테 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써 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이자부 소비대차요. 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7번에 5번 이자부 소비자에서는 쌍방한테 다 있어요. 채무자는요 채권자에게 줄고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의 변제를 말한다.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 전에 말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 포기 이렇게. 자 2번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형성권자하고 뭐가 있다? 정지조건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형성권자가 뭐예요? 형성권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되고 정지조건은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이죠. 당연히. 알겠죠? 한번 볼까요? 2번 일정한 사유 줄고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가 파산이 되면은 줄고 채권자의 청구 등의 유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 상실해 주고 당연히 그러면 뭐다? 형성권이다 정지조건보다 정지조건부. 알겠죠? 정지조건부. 왜? 당연히. 형성권은요 의사표시니까 채권자의 청구나 뭐가 있어야 돼? 통지. 3번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줄고 청구나 통지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 딱 거기까지. 두 번째 줄 이행기가 도래 줄고 맨 끝에 형성권적 줄고 형성권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돼. 4번 기한의 상실 특약이 정지인지 형성권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냐? 어떻게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인데 그럼 어느 것이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한다? 뭐로? 정지조건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5번 정답이죠. 정지조건부 틀렸죠? 9번 옳지 않은 것은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써 거기다 있는 동그라미하고
없는 그라고 없는하고 옆줄 긋고 적용 X. 없는 그래서 적용했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통정 둘이 짜고 할 수 없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대리인이 통정인데 대리인 줄고 우리는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이 통정했죠. 본인은 통정 안 했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본인이 선의이면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틀렸어. 무효이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줄고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이걸 이퀄 신탁행위라고 얘기해요. 신탁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뭐냐면 채권 추심 처벌하고 채권 추심. 인터넷 처벌하고 그랬죠? 채권 추심 그러면 수백 개가 나래비를 했어. 알겠죠? 다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채권 추심을 한다고. 아시겠죠? 채권 추심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 기출문제로. 4번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줄거.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 전득한 자는 악의 줄고 악의 유효하게 권리 취득 줄고 이걸 뭐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죠. 엄폐물의 법칙. 제3자가 선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5번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는 무효는요 과실 있는 과실 줄고 선의의 제3자 줄고 대항할 수 없다. 왜요?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정답 2번이다. 지금까지는 한 문제도 안 틀렸겠죠? 자요 10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사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전달하는 사자가 있고 하나는 표시하는 사자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전달을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말한다 부도달의 문제라고 그래. 착오로 보지 않는다. 줄긋이고 부도달의 문제이다. 부도달의 문제. 그러면 우리는요 사자가 전달이 아니고 뭐다? 써 옆에 위에다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옆줄 긋고 표시기관으로 사자. 그게 됐죠? 옆줄 긋고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몇 번 했어? 몇 번이나? 알고 이용. 착오를 알고 이용. 맨 끝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이것은 3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취소권은 착오 동그라미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그래서 착오는 임의규정이니까 취소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자 4번은요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의 착오가 양도소득세 문제는 뭐죠? 일단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줄과 불이익이 소멸했대. 경제적 불이익이 없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다 밑에가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자 1번 경매 줄거.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죠. 법률의 규정. 2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줄거죠? 공박 줄거죠. 공박은 누구? 본인. 맞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맨 끝에 없다. 추인할 수 없다. 4번은 틀려서 한 사람도 없겠죠? 형사사건 줄고 가운데 성공보수 약정 줄고 바로 옆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까지만 해당 되지 않는다. 틀렸죠? 거기다가 형사사건 밑에다가 민사사건은 유효. 민사사건은 유효. 옆줄 긋고 변호사법 위반은 무효. 변호사법 위반은 무효. 이렇게. 5번 양도소득세 줄고
맨 끝에 낮은 금액으로 작성. 양도소득세 낮은 경우 공익이다 사익이다? 132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회적 법령이가 아니다. 12번 옳지 않은 것.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령했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 줄고 본인 명의 줄고 써 거기다가 본인 이름 플러스 본인 인장 날인, 본인 이름 플러스 본인 인장 날인,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이퀄 서명 대리라고 얘기해요. 서명 대리. 그러면 서명 대리는 누구에게 법률가 미친다? 본인. 왜? 대리인이잖아요. 2번 표현 대리가 성립 줄고, 표현 대리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끝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없다. 2번 틀렸죠. 12번에 2번 같은 거 틀리면은 조금 오늘요 밖에 나가면 전부터가 있을 거예요. 자, 3번은요 법정 대리인 줄고 그 책임으로 줄고 선임 줄고 너무 크게 웃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부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책임으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줄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옆줄과 무과실 책임. 그럼 여러분요 여기 봐봐. 여기요 여러분 3번에요 법정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으로 바꾸면 큰일 나. 알겠죠? 큰일 나.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선임 못해요. 알겠죠? 큰일 나. 자, 4번 복수의 대리인 줄고 복수의 대리인은 배에 물이 찼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바로 밑에 각자 동그라미 본인을 대리 동그라미 복수란 말은 대리인이 수인이 있다 이 말이죠. 수인. 그러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5번 부모 일방이 공동 명의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했다. 그럼 봐봐. 부모죠. 부모 동그라미. 그러면 대리 쌍보죠. 법정 대리죠. 2명이죠. 이걸 뭐란다? 부모는 공동 대리 원칙이에요. 공동을 해야 돼. 부모는 법률의 규정에서. 동그라미 해봐. 공동 대리예요. 그런데 일방이 그러면 권한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둘이 같이 하는데 한 명이 했어. 커졌어. 줄어들었어. 둘이 같이 하면 한 사람씩은 50%죠. 한 명이 해보면 몇 프로야? 100%니까 커졌죠. 알겠죠? 그래서 일방이 대리했다. 일방이 대리. 이걸 뭐란다?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무권 대리. 여기 무권 대리죠? 그럼 무권 대리면 또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옆줄 긋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 성립. 이렇게. 왜냐면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 대리가 들어있죠. 권한을 놓으면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부모 일방이 공동 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그럼 무권 대리죠. 여기까지.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죠.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라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됐죠.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그러니까 악의가 아니라면 그러면 선의인데 과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문제지, 이것은. 그러니까 아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아니고 세무사 시험에서 친 사람이 있다기 더부터 해서 한 명도, 세무사는 민법을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아무도 선택을 안 해요. 왜요? 어려우니까요. 이건 선택 과목이에요. 세무사의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여러 개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민법 어려우니까 한 명도 선택을 안 해요. 아마요. 아마 내 생각인데 이지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악의가 아니라면 그러면 안 되고 모두 없애야 돼요. 표현제가 선택되려면 모두 없애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 돼야죠. 알겠죠? 이러면 선의인데 과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악의가 아니라면 거기는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러겠어. 선의 무과실이라면 우리 시험이면 용서 안 되죠. 참 뭐죠? 광화문 가죠 우리는. 알겠죠? 자요. 정답은 2번이다. 자, 13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기망이다. 줄고 기망행위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과실 없는 기망.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가 아니니까 취소를 못해. 2번 부작위. 기망행위는 부작위로도 돼. 다 돼. 알겠죠? 침묵도 돼. 기망행위 줄고 침묵도 가능해. 침묵도 가능해. 자, 3번은요. 소송행위 줄고 공법이죠. 강박 줄고 사법이죠. 강박은 사법이면 정되죠. 그러니까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서 취소됐다 할지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돼. 표시대로 유효해. 4번 의사결정의 자료 완전히 박탈. 맨 끝에 뭐다? 무효가 돼. 5번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읽을 때 감이 좀 안 되게 돼 있죠. 한 번, 두 번 읽어봐야 되겠어. 상대방의 대리인 줄거봐. 이게 어려워. 상대방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그럼요,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예요?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냐고? 자, 지금부터 봐. 대리인이에요? 이거 본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누구다, 여기서? 이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여기서 상대방이 대리할 때 이 의의는 누굴 얘기한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봐봐. 원칙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은 본인이고 이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오면요, 이 사람이 지금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 이 사람이 뭐다?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라는 말은 여기서 누굴 얘기한다?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상대방이 대리인. 상대방이 그건 누가 봤냐? 여기 내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원래 그림대로 그릴까요? 여기 보면 갑이죠? 갑이고 이거 병이죠? 여기 을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우리 상대방이죠? 그건 누가 봤을 때 상대방이냐? 대리인이 봤을 때 상대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과 대리인이 봤을 때 상대방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대리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리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며.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단 말이잖아요. 갑의 대리인 누가 계약했어? 병하고 계약했죠. 그럼 써봐 이제. 갑 써봐. 상대방 갑 써봐. 갑의 대리인 을 써봐. 갑의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갑의 대리인이 기망을 했어. 그러면 이 병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을 했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뭐든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기망서에서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왜요? 대리인하고 상대방은 뭐한다? 동일시 되기 때문에. 동일시. 대리인 썼다는 거,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누가 사기를 쳤다? 본인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무슨 알겠죠? 그래서 동일시 되기 때문에 알든지 모르든지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13번에 5번. 자, 14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기한부 권리는 도래전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조건기한 똑같아. 2번 채무자 줄고 맨 끝에 추정한다 줄고 3번 기한에는 소급표가 없으나 합의로 소급 절대로 안 돼.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건은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조건은 합의로 소급이 돼. 정답 3번이죠. 4번 기한의 이익은 뭐 할 수 있다? 포기 동그라미서 포기 동그라미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 어음 줄고 어음에는 시기를 붙여주죠. 시기 줄고 어음에다 동그라미 없어. 조건 X. 어음에는 조건이 안 돼. 조건. 옆줄 긋고 어음 보증에는 조건 가능 이렇게. 어음 보증에는 조건이 가능해. 15번 옳은 것은요. 무권 대리의 추이는 무권 대리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틀렸죠. 서 상대방 플러스 그 승계인, 상대방 플러스 그 승계인
점 찍고 무권 대리인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15번에 2번은 응용 문제예요. 여러분 추인을 뭐라고 그래요? 추인은 뭐예요? 추인은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이죠. 여러분 의사표시요. 그러니까 추인권은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래서 이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뭐한다? 대리할 수 있죠. 대리. 형성권이가 뭐 할 수 있다?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럼 형성권은요, 상속, 양도, 가등기, 채권자, 대위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응용이야. 추인은 의사표시로서 대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대리에서 보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재산상 법률행위, 단독계약, 합동행위에 대리가 적용된다.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대리가 된다. 형성권이가 상속이 된다. 됐죠? 한번 봐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무권대리 추인은 본인에 대해서 뭐다? 유동적 무효가 된다. 맞죠? 3번이요. 죄송해요. 2번이 정답 3번이요.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선인 경우에만 추인한다. OX, X. 선인 경우에만 틀렸어. 선악 불문. 맨 끝에 써. 선인 경우에만 철회. 선의의 경우에만 철회. 이렇게. 4번. 자가 권한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 후 아버지를 단독 상속하죠. 아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줄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5번이요. 지금 여기 설명한 게 5번이에요. 추인은 본인만 할 수 있다. OX, X 써. 거기다가 써. 본인만 추인해요? 본인만이 틀렸다고. 원래 본인이 추인권이 있죠. 그런데 그 본인의 누구도 가능하다 써. 상속인. 본인의 상속인 가로 열고 닫고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요, 여기 또 써. 법정대리인. 그 다음에 점 짓고 수권을 받은 임의대리인. 알겠죠? 단독행위로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잖아요. 수권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본인 만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죠. 만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죠?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도 봐봐. 상속인도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무슨 대리도 할 수 있다? 임의 대리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추인권은 뭐다? 의사표시니까.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은 상속, 가등기, 채권자, 대위권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권도 형성권이죠. 일방지사표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15번은요 여러분요 조금 15번은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데요. 약간 지문은 짧은데 생각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16번은요 토지거래가죠. 왜 토지거래가 갑자기 나왔을까? 여러분 얘기했죠? 토지거래가가 거의 우리는 시험이 한 6, 7년 정도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금 6군데가 지금 생겼죠. 6군데? 6군데가 생기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데가 6군데가 생겼어. 새롭게.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 있죠. 세종시를 지정을 할 때 거기 오송지역하고 거기 영기군하고 천안 아산하고 세 군데가 핫했단 말이죠. AB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가지고 그때는 뭐 투기가 강풍이었죠. 그래가지고 다 없어지고 어디 마냐 천안 거기 지금 있는데 영기군 거기만 세종시로 최종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바로 천안 아산하고요. 그다음에 오송역인데 그 오송하고 두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해버렸어 바로. 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시사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약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여러분 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약간 시사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요 부동산을 계속 때려잡아가지고요 투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있었어 없어요? 이거 최근 몇 년간 없었죠.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무사 시험이 나왔죠. 허가구역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최근에요. 우리가 12월 달에요.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4군데고 이번에 또 최근에 또 몇 군데가 더 생겨서 2군데가 더 생겨서 모두 해서 6군데가 지금 허가구역으로 상당 많은 것이 30만 호가요.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래서요. 시사적인 측면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1번요. 매수인의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있어야 매매 대금 줄고 맨 끝에 협력할 의무 줄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뭘 한다? 먼저 계약을 해.
계약을 하고, 두 번째 뭘 한다? 협력을 하고, 협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 허가가 나오면 허가. 네 번째 뭘 한다? 대금을 청구해야지.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해야지. 순서가. 대금을 주면은 협력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순서가. 알겠죠?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2번은요. 매도인은 관할 관청부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봐봐. 허가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언제 나와? 협력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 지금.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나중에 알아보는 문제고, 일단은 뭐를 해야 돼? 협력을 하고,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여기잖아. 협력 다음이잖아요. 협력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지문 하나 가지고 1번, 2번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3번은 당사자의 일방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줄고, 손해배상 청구 줄고, 허가 받기 전 줄고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니까 그 유동적 무효로 했어요. 옆줄 긋고 의무 X. 그 다음에 옆줄 긋고 이행 청구 X. 왜?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옆줄 긋고 채무 불이행 X.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4번 토지 거래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불허가 처분 줄고, 불허가 처분 맨 끝에 줄고, 확정적으로 무효 줄고, 그 다음에 5번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줄고, 협력 의무의 불이행 줄고, 맨 끝에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수가 없어. 부수적 의무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자, 17번은요. 1번 제한 능력자 줄고 단독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하죠. 옆줄 긋어서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렇게 동의가 있어야 돼요. 2번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 줄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옆에죠. 가분적이어야 돼. 가분적.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 줄고, 일부가 특정.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정적 의사 써, 거기다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써. 보충적 해석. 맨 끝에 일부만의 취소 동그라미 할 때 일부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취소가 가능하다. 3번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 줄고 취소 동그라미 확정정 무효. 그럼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뭘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돼. 무효가 됐으니까 뭘 해야 돼? 추인을 해야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줄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추인을 해. 추인하면 언제부터? 바로 밑에 새로운 법령이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를 뭐라고 그래? 두 번째 줄 그때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자, 5번을 먼저 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줄고 해제. 그러면 해제되고 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 자, 4번 봐봐. 4번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내가요 2월 1일 입사를 했어. 입사를 해서 근로를 했어. 그래서 2월 20날요 입사 계약이 무효가 됐어.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됐어. 그럼 내가 지금요 20일간 일했잖아요. 이 월급 받고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만약에 그냥 나온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무효다 이 말이고, 소급해서 무효다 이 말이고, 일한 것은 받고 나온다 그러면 오늘부터 장래 무효다 이 말이고, 알겠죠? 근로계약이니까. 그러면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면 금방 알겠죠? 소급이에요? 장래예요? 장래가 되죠. 장래. 그래서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된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원래는. 그런데 취소하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돼야 되죠? 이때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야 돼?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야 돼?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하여 무효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취소란 말이 있다 해서 무조건 소급 그러면 안 돼. 근로계약은 특수성이 있죠. 그럼 일한 거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일한 거 다 토해놓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이것은 여러분요 조금 생각을 않고 그냥 취소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헷갈릴 수 있죠. 자, 18번 봐보세요. 공무원이 줄고요 사직동 공무원이 사직했죠? 공무원의 사직은 공무원이죠. 국가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죠? 사인의 공법행위죠. 공법행위에는
공법에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대로 효력 발생 이렇게 맞죠?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줄거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노람이 표의자의 생각,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있는이다. 그래서 맨 끝에 줄거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3번 사용자 줄거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사직에 의사 없는 줄거 의사가 없죠? 비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로자 줄거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표의자. 그래서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그 말은 이퀄 상대방은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상대방은 악이다 이 말이죠.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의원면이 됐죠.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동그라미하고 비진이 표시에 해당 비진이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4번 갑이 을로 하여금 갑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을로 하여금 갑이요 을한테요 내 이름으로 대출계약해서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말한다 대출금 명의대여라고 얘기하죠. 대출금 명의대여. 갑의 내심의 의사가 법률상 효과는 자신에게 줄고 법률상 효과는 자신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심의 의사가 진이죠. 법률상 효과는죠. 법적 책임은 내가 이 말이잖아요. 경제적 효과는 친구한테 을에게 그 말은 뭐죠? 내가 빌려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친구한테 준다 이 말이죠. 친구한테 준다. 을한테 준다. 이해됐죠 지금? 그럼 법률상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법률상 효과는 갑에게 그랬잖아요. 명의를 빌려준 갑 내가 법적 책임 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진이 있는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비진이 표시 줄거 비진이 아닌 의사 표시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이다.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알겠죠? 진이 있는. 자요 5번이죠. 대리행위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란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상대방이 본인의 이익에 반한다 줄고 본인의 이익에 반한다. 앞에 대리행위로 이렇게요.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본인이 언제 책임지죠?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뭐가 있어? 과실 동그라미 알 수 없었다? 선의인데 알 수 있 선의인데 뭐가 있어? 과실이 있잖아요. 과실마다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잖아.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과실이 있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에 해당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가 아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봐봐. 대리권 남용은 누구한테 법률가가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가 과실이야. 근데 여기는 선의인데 뭐는 있어? 과실이 있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죠.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약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 하는 것이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쭉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지 않는 지문이 한 두세 개 있긴 있죠. 처음 봤던 거 아까 뭐죠? 사실상 용태 있는 것은요 그냥 말만 딱 T 잘라서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상 보면 아까 우리 추인에서 뭐 나왔냐? 제한 능력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런 말 나왔잖아요. 우리는 상당한 이유인데 그런 지문들이 우리가요 보지 못한 지문들이 한 두세 개씩은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요 만약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먼저 나머지 그거를 제끼고 나머지 4개의 지문에서 먼저 해결한다. 나머지 4개의 지문에서 적어도 도저히 답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처음 나온 놈이 정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한두 개씩, 서너 개씩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약간 지금은 여러분요, 이제 5월달이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5개월이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응용력으로 지금부터 이제 암기가 되면서 응용력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여기는 것이 문제 안 되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을
9월달 정도에 문제를 봤다 그러면 사실 크게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알겠죠? 지금 봤더니요, 18문제 중에서, 최고점이요, 14개 맞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